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양을 알고 나를 알아야 산다. 예. 자, 오늘 알아야 산다는요. 뼈입니다, 뼈. 뼈. 자, 그래서 뼈가 골절될까봐 걱정이신 분들이 신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 두 분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산에서 온 권윤경입니다. 아, 예. 평택에서 온 박서은입니다. 예, 두 분 반갑습니다. 예. 아니, 근데 두 분은 뭐 자매신가요? 어떤 사이세요? 그냥 친한 언니 동생. 친한 언니, 동생. 특히 골절. 뼈가 부러질까봐 걱정을 하신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2022년에 이제 유방암 진단을 받고 현재 이제 항호르몬제 약을 먹고 있는데 이 약을 먹은 후부터 사실 뼈 마디마디가 아파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이렇게 손을 막 만지는 이 일을 5분 이상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발도 항상 이 일을 해야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 네. 않으면 이렇게 어그적 걷게 돼요. 예. 게다가 이제 작년 겨울에 제가 빙판길에 넘어지면서 발목 깁스를 했는데 어머머머. 또 부러질까 봐. 작년에 제가 이제 완경이 되면서 골 감소증이 왔어요. 저희 엄마도 골다공증이시거든요. 저도 이제 골 감소증이다 보니까 골다공증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또 가족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식단도 다 바꾸고 운동도 엄청 열심히 했어요. 잘 오셨어요, 오늘. 예. 저희가 두 분을 위해서 선생님을 한분 또 모셨습니다. 예. 자, 소개합니다. 조윤우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뼈대에 있는 진료로 환자를 돌보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조율이라고 합니다. 아, 네. 예. 와우. 예. 이름부터가 우리 조율을 해주시려고. 조율 딱 한번 하시잖아요. 해주세요. 아, 좋습니다. 오늘 나오신 박서원님께서는 47세이신데, 이 나이에 벌써 이 골 감소증 진단을 받으셔서 지금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박서원님의 정확한 뼈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양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를 하신 거군요. 오, 정말 엄청 마르셨다. 왜소하시다. 피 검사도 하시고, 이제 고밀도 골밀도 검사도 하시고, 검사도. 이제 근육량이나 이런 거 체크하는 인바디 검사. 자, 검사 결과가 어떻습니까? 박서원님은 현재 골다공증으로 접어드셨습니다. 아이고. 감소증이 아니라 골다공증으로 넘어섰다고요? 네, 골감소증에서 이제 네. 골다공증으로 진행된 상황입니다. 아, 박서원님이 작년 9월에 받으셨던 골다공증 검사로 예. 척추는 정상인데 네. 고관절은 노란색, 골감소증에 해당하십니다. 네. 그런데 올해 2월에 다시 받은 결과를 보겠습니다. 네. 저 그래프 속에 검은 점이 이제 어떤 색깔의 면에 위치해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빨간색이 있으면 일단 위험 신호 뭐 그런 거겠죠? 신호등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빨간 거 안 좋은 거네요, 그러면. 그죠? 초록색은 정상, 정상. 노란색은 골 감소증. 그렇고 그게 T스코어 점수가 마이너스 2.5보다 떨어지면 빨간색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골다공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골 감소증에서 골다공증으로 넘어간 게 단 5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골 감소증에서 골 다공증으로 5개월 만에 이렇게 넘어서는 게 가능한 일이에요? 갑자기? 그러니까요. 골다공증으로 접어든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완경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으시죠? 네, 작년에 완경 판정을 받았어요. 여성분들은 이제 완경이 되게 되면 에스트로겐 호르몬, 즉 여성 호르몬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에스트로겐이 뼈를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그러니까 뼈가 나빠지는 것을 막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막아주는 호르몬이 사라지게 되면 뼈를 지켜주는 가장 큰 보호자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균 완경 나이인 50세를 전후로 골다공증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럼 5개월 만에 이렇게 골다공증이 된 이유는 완경이 첫 번째고,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박사원님의 골다공증 속도가 빠른 이유. 네. 박사원님의 친정 어머니도 골다공증이 있으셨고 평소 수면 시간이 5에서 6시간 정도로 적고 저체중인 것도 골다공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많다. 요인이. 그러네요, 진짜. 예.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알아야 산다. 박서원 씨가 5개월 만에 골 감소증에서 골다공증이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1번 가족력, 2번 수면 부족, 3번 저체중. 가장 중요한 요인.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요인. 와, 본인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참 궁금하네요. 근데 다 사실은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네. 그렇죠? 다 썼죠? 네. 보겠습니다. 아! 박서원 박서원님만 씨만 저체중이라고. 저체중을 적으셨어요? 저체중을 적은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인바디를 항상 재거든요. 예, 예. 주기적으로 재는데 네. 어느 정도 체지방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저는 체지방도 표준 이하거든요. 아, 바꾸고 싶네, 나도. 얘기 바꾸세요. 들어보니까. 예?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3번 저체중. 아니, 저체중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됐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소위 이제 체중이 이제 감소될수록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네. 저체중이면 뼈가 지탱해야 되는 무게가 이제 감소하게 되니까 부담을 덜 줄 것 같지만 실제로 오히려 뼈의 양이 감소하면서 골다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현재 키 154cm에 42kg. 이제 BMI 지수로 환산하면 17.7로 저체중인 상태입니다. 42kg면 저 초3 때입니다, 초3. 예. 근데 이게 보시면 정상에서 42kg. 약간 저체중 쪽으로 박사원님의 이제 적정 체중은 이제 50kg 정도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더 악화되지 않으려면 이제 살을 찌우기는 찌우셔야 하는데요. 이제 평소에 식사는 어떻게? 공복에는 따뜻한 물 한 잔 먹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공복에 따뜻한 물로 그냥. 물 한 잔 네. 먹고요. 출근해서 예. 과일과 야채를 먹어요. 저녁은요? 저녁은 좀 많이 드세요? 저녁은 그냥 현미밥에다가 네. 콩을 잔뜩 넣고 예. 밥은 한 다른 분들의 한 3분의 2 정도 그냥 먹어요. 아하. 이 식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 여쭤보셨었는데. 예. 젊은 여성분들 이제 저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극단적으로 음식 섭취를 이제 제한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골다공증이 일찍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30대까지는 즉 성장기에는 골 형성 속도가 빠릅니다. 네.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죠. 30대 끝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30대부터는 골량이 더 이상 늘지는 않고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는데요. 그거 몰랐다. 오. 여자들은 정말 완경기 때부터 근데 훅 떨어지는 그런데 그래프가 확 떨어지네. 남자는 이렇게 떨어지는 게 서서히 완만한데. 떨어지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은행에 저금을 하듯이 뼈를 저금할 수 있는 나이가 30대 초반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살아가는 날 동안 저금한 뼈를 조금씩 꺼내 쓴다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30대까지 뼈를 죽게 살기로 좀 많이 모아야겠네요. 뼈에 좋은 것들. 맞습니다. 그렇죠? 먹고. 그래서 박사님도 이제 골 감소증 진단되고 아무런 증상이 없었지만 고관절에서 5개월 만에 이제 골다공증이 진단되셨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 그것처럼 골다공증은 전조 증상이 없어서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야. 증상 없는 게 진짜 무서운 건데. 그래서 대부분은 골절이 되어서야 골다공증이란 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골절이 심각하면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뼈와 달리 이제 골다공증 환자의 뼈 단면을 보면 저런 큰 구멍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네. 맞습니다. 이렇게 텅텅 구멍들이 과도하게 많아지고 뼈의 양이 적어지면서 뼈의 강도가 약해지니까 우리가 골절이 되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국제 골다공증 재단에 따르면요. 고관절 골절 환자의 20에서 24%는 생명이 위험합니다.
왜? 진짜요? 20%면 어. 진짜 높은데요? 그 사망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뭡니까? 그냥 부러지고 났을 때 우리가 엉치 쪽에 이렇게 그렇죠. 부러지게 되면은 아무도 걸을 수 없습니다. 못 걷죠 이거는. 예. 누워 있어야죠. 그래서 골절이 되게 되면 이제 거동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률이 높아지는데요. 예. 골절이 되면 이제 오랜 시간 누워 지내다 보면은 우리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았을 때 이제 욕창이나 피부 질환 맞아. 그리고 요로감염 등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가 약해지면서 폐렴이나 폐색전증과 같은 합병증이 오기도 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움직이지 않으니까 폐가 약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 그리고 화면 보니까 40%에 혼자 걸을 수 없음. 이거 진짜 무서운데. 저거 좀 무섭다 진짜.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뭐 주변의 보호자분들이 아마 다쳐서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관절 골절이 되게 되면 33%는 1년 동안 요양기관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고요. 60% 정도가 이제 1년 후에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정도까지 회복됩니다. 이야, 정말 이게 이게 생각보다 훨씬 심하네요. 심각한데요. 부모님이 한번 그러니까. 같은 부위는 아닌데 고관절 다치시고 나서 계속 다른 그쵸. 데를 계속 오. 이렇게 부서지시더라고요. 아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꼭 고관절 골절 되신 분들은 골절이 이제 다 붓고 잘 걷는 걸 봤다가도 1년 이내에 반대쪽이 부러져서 오는 경우가 선생님 생각보다 질문이요. 많습니다. 고관절 이쪽 뼈는요, 우리 몸에 있는 뼈 중에서 가장 튼튼한 뼈 아니에요? 가장 튼튼한 뼈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그러네요. 근데 넘어질 때 이제 몸을 잘 가누지 못하거나 미끄러지게 되면은 확 이제 엉덩방아 충격을 받지 짚고 않습니까? 하니까. 이제 원래는 부러지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데도 골다공증이 있으면 쉽게 부러질 수 있는 거죠. 이거 참 불행한 얘기네요, 진짜. 그래서 제가 고관절 골절 환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면 저렇게 뭔가 뚝 떨어져 나와 있고 사선으로 골절이 돼 있습니다. 집안에서 생활하다 넘어지셨는데 어머. 검사를 해보니 이제 고관절 뼈가 저렇게 부러진 겁니다. 아이고. 이야, 정말 이게 생각보다 훨씬 심하네요. 이 환자분 나이가 몇 세였을까요? 제가 봤을 땐 집에서 넘어졌는데 저 정도시면 거의 80세 이상? 일단 7, 70대 중반. 80대 정도로 저희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분의 나이는 100세셨습니다. 100세 셨다고. 세요? 100세? 당시 골다공증 검사 T스코어 점수가 고관절에서 마이너스 2.9인 상태였습니다. 아까 박사원님은 마이너스 2.5였죠. 2.5. 그렇죠, 맞아요. 그럼 스코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고관절이 심각하게 이제 골절 되시고 나서는 이제 수술을 했지만 이제 제대로 걷는 것도 좀 힘들고 이제 심지어 이제 앉아서 식사하는 것도 아하. 조금 어려워 너무 이제 지시는 안타깝다. 단계로 가시게 됩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데 결국 골절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지신 거니까 맞습니다. 마음이 좀 안타깝네요. 맞습니다. 이제 골다공증이 있다면 이제 넘어져도 약한 충격에도 우리가 어이없이 부러질 수 있습니다. 50대 골다공증 환자들이 가장 잘 부러지는 뼈는 (1번) 고관절, (2번) 발목, (3번) 손목. 이야, 야, 세 개 다 잘 부러질 것 같은데 어떡하죠? 그렇지, 고관절, 네. 발목, 손목. 왜냐면 뭐 걷다가도 많이 그렇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발목이 3명 나왔고요. 손목이 2분 나왔습니다. 발목 대 손목으로 나눠졌습니다. 어허, 네. 예. 아니 근데 발목에 아무래도 이제 활동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저는 경험이 있으니까요. 아, 그렇죠. 어쩌면 눈길에 미끄러졌을 때. 그렇죠, 그렇죠. 네, 기부스했던 경험이 있으니까요. 100% 확신하는 게 또 50대세요. 50대세요. 예. 됐어.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3번) 손목. 어머는 아니고 아무는 손목이요? 손목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진료를 보고 왔는데요. 네. 이제 수술이 필요한 손목골절 환자분이 2분이나 오셨습니다. 오, 그렇구나. 그렇죠. 특히 이제 활동이 많은 50대에서는 주로 크게 이제 넘어지면서 본능적으로 바닥을 손으로 짚으면서 골절이 발생합니다. 근데 보통은 삐는데 네. 골다공증은 부러지거나 부러진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맞습니다. 거지.
그래서 실제로 오늘 골다공증으로 손목이 골절된 환자분 사례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환자분 역시 이제 골다공증이셨는데 왼쪽 손목이 아주 심하게 골절되셨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뼈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네, 네. 진짜 분쇄가 됐네요. 네, 저렇게 이제 분쇄가 되는 건데 이제 골다공증이 있다 보니 뼈가 쉽게 부러지면서 그냥 우리 계란 깨지듯이 팍 어머. 깨지는 그런 거와 유사합니다. 뼈가 완전 으스러지는 그런 걸 분쇄라고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단순 골절과는 달리 분쇄 골절의 경우에는 뼈가 부러지면서 이제 주변 혈관과 신경도 건드리기 때문에 뭔가 이제 심한 상태에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증가되게 됩니다. 야, 분쇄골절이 무섭네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뼈가 부러졌을 때 똑 부러지는 게 낫다 오히려. 그게 더 치유하기도 좋고 그런데 분쇄골절은 그거의 정반대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남자분들은 뭐 분쇄골절이 되는 경우는 드물고요. 네. 이제 여성분들 중에 특히 골다공증이 있으면 계란이 팍 깨지듯이 아이고. 이제 분쇄골절이 쉽게 됩니다. 근데 여자들은 또 하이힐을 신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이 발목이 또 잘 부서지고 부러질 것 같은데 어때요? 네, 맞습니다. 50대 골다공증성 골절 발생 부위 1위는 손목이고 그 다음 2위는 발목, 3위가 척추입니다. 척추? 골다공증으로 척추도 부러져요? 네, 그럼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아니 그래. 척추는 정말 중심축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어. 저 엄청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럴 수 있어. 그렇지. 척추는 진짜 위험한데. 맞습니다. 우리가 골다공증이 되면 척추가 이렇게 위아래 압력을 이제 받아서 찌그러지듯이 부서지는 척추 압박골절 네.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쉬운 예로 우리 알루미늄 캔 있지 않습니까? 예. 네. 탁 밟았을 때 찌그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찌그되죠. 그거랑 유사합니다. 너무 아프겠다. 그 다시 못 피는 거네요, 그러니까. 척추 압박 골절. 압박골절이란 골다공증 때문에 약해진 척추뼈가 큰 외상이 아닌 작은 외상이라도 압박, 변형되는 것을 말합니다. 척추 이렇게 허리가 굽는 굽죠.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지 않으면 점점 더 내려앉기 때문에 허리가 굽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보통 할머니들이 많이 옛날에 허리 굽어가지고 지팽이집 그러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저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그냥 아유 내가 아프다 아파 하는 게 사실은 압박골절인데 모르고 그냥 지나가실 수 맞습니다. 있네요. 82세 여성분이십니다. 예. 네. T스코어 마이너스 3.2. 좀 중증 골다공증이셨습니다. 어떤 부위 압박골절이 발생한 걸까요? 지금 저희 가운데 쪽에 흰 색깔 부분. 진한 인생. 진한 색깔. 저 하얀 부분은 이미 척추 압박골절이 되셔서 우리 시멘트 충전 시술을 받으신 부분이고요. 두 칸 아래 그렇죠, 두 칸 아래. 두 칸 아래 저기 금이 같잖아. 맞습니다. 어디에? 그걸 하나 두 개 이렇게, 밑에. 요추 2번인데 저기에 아닌데, 내가 새로운 보기엔 압박골절이 또 생긴 겁니다. 요렇게 라인. 그렇지, 그렇지. 저거요. 동그라미 아, 한 대. 진짜? 네. 그 밑에 거는 뼈가 좀 크잖아요. 네, 그 위에 것도 저 정도 크기인데 저게 이렇게 짜부러진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그러면서 뭐 등도 휘지만 네. 키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선생님, 제가 듣기로는 암 환자들이 이제 특히 척추골절이 잘 되고 예. 잘 된다 그러는데 그래서 보조기를 차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암 자체가 이제 걸리는 것만으로도 네. 우리가 암 치료 과정에서 골다공증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유방암은 네. 이제 뼈 전이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제 암종인데요. 또한 암 치료 후 이제 운동도 잘 못하시고 드시는 것도 우리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골 소실로 인해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유방암 생존자는 일반 여성에 비해 척추골절 위험이 5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동생분은 이미 그 골다공증에 접어드셨고 언니분은 항암 치료는 끝났지만 아직 관리 중인데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지금부터 뼈 건강 관리를 하면 골다공증의 속도를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더 좋아지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뼈를 없애고 뼈를 새롭게 만드는 두 가지 세포를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런 세포가 있다고요? 네. 오래되고 손상된 뼈는 파골세포가 없앱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조골세포가 새로운 뼈를 만듭니다. 파골은 없애는. 뒤에 조골세포
파란색이 뼈를 만들어가고 뼈를 만드네. 있어요. 와, 저런 고마운 친구가 있어. 네, 이러한 뼈 리모델링 과정을 통해 건강한 뼈가 유지되는 겁니다. 진짜 리모델링이다. 그런데 우리 완경이 되고 나면 네. 나이가 들면 이제 조골세포와 파골세포의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뼈를 없애는 파골세포는 늘어나는데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는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골다공증이 더욱 빨라지는 거죠. 박사원님은 더욱 뼈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선생님, 저 두 분 뼈 건강을 위해서 이것만은 좀 꼭 알아두는 게 좋겠다. 뭐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박사원님은 골다공증으로 진단이 되셨기 때문에 네. 골다공증 약물 치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체중을 꼭 늘리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7시간 이상 푹 주무셔야 됩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요. 그리고 권윤경 님도 50세가 되셨으니 54, 60, 66을 기억하시고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54, 60, 66? 이게 뭐죠? 54세, 60세, 66세 여성들은 건강보험에서 무료로 골밀도 검사를 해줍니다. 진짜 이거 몰라. 기억하셨다가 꼭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기억하기 편하네요. 그러니까 60세 기준으로 6년 전, 6년 후까지 이렇게 한 번씩 54, 60, 66 이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골다공증에 대해서 알려주신 우리 조유리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아야 산다. 살기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건강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사 이승희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2023년에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50세 이상 성인의 22.5%가 골다공증, 또 47.8%는 골감소증이었습니다. 이게 남녀 다 이제 합친 결과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남성분들도 조심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남성분도 당연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더 심각한 건 여성입니다. 50세 이상 여성의 37.5%가 골다공증이고요. 또 48.8%가 골감소증이었어요. 즉 50세 이상 여성 10명 중에 거의 9명은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을 앓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인은 거의 없는 거네요. 너무 많네. 진짜로. 이렇게 50세가 넘어가면 뼈 건강에 비상이 걸리는데요. 이 중에서도 골다공증에 있어서 초 위험군이 있는데 오늘 나오신 두 분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아이고. 초래요. 아이고. 먼저 이제 박사원님은 어머님이 골다공증이었다고 네. 하셨잖아요. 이제 골다공증에 있어서 유전력은 최대 90%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네. 그리고 또 권윤경 님도 이제 암을 앓으셨죠. 네. 근데 이제 암을 앓으신 분들도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데 특히 이 암을 경험한 환자는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리 몸의 기둥이 되는 척추가 골절될 위험이 2.46배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오, 2배가 넘네. 2배가 넘네, 진짜. 나이가 들어서 이런 변화가 생겼다면 골다공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오늘 후반전 첫 번째 퀴즈 드립니다. 네, 골다공증이 생기면 줄어드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아. 모두 골라요. 네. 서 있는 키가 줄어드는 보니까 하나는 그냥 하나 쓱 넣어 놓으셨네. 하나. 다 적으셨죠? 네. 비슷하게 적었네. 자, 보겠습니다. 봐봐요. 다 똑같고, 영재 동생만. 전 전부 다 줄어들면 일단 무조건 골다공증일 것 같은 느낌. 아이, 누가 봐도 팔 길이는 그냥 하나 쓱 넣어 놓으셨지. 팔 길이가 왜 줄어들어요? 근데 척추랑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갑자기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1, 2, 3번 모두입니다. 참. 야, 영재 동생. 한 번씩 특이한 제가 행동을 하죠. 뭘 먹어도 많이 먹더니만. 그러니까요. 실제로 척추골절을 경험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결과인데요. 어허. 대조군보다 앉은 키, 또 팔과 다리 길이 모두 감소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팔 길이를 조금 의아해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팔 길이는요, 팔을 양 옆으로 쫙 폈을 때 길이를 말을 하는데 골다공증이 있으면 척추 쪽에 골절 등으로 해서 등이 굽죠. 네. 등이 굽으면서 요 흉곽의 용적이 줄어드니까. 이게 안 나오는구나. 그쵸. 네, 여기 그러다 안 보니까 펴지는구나, 팔 여기가. 전체의 길이가 그렇게 줄어들 수 얘기하셔야죠. 전 여기서 여기까지 팔 길이인 줄 알았어요.
이 중에서도 골다공증으로 인한 가장 확실한 변화는요, 앉은키였습니다. 아, 네. 안진키. 앞에서 척추 압박골절에 대해서 배우셨죠? 네. 맞아요. 네, 척추 압박골절로 인해서 척추뼈가 찌그러지면 키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네. 네. 우리의 뼈를 리모델링하는 세포 2가지 있었죠? 네. 다시 한번 네. 보실까요?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파골세포가 뼈를 없애면 그 조골세포가 그 빈자리를 채워줘야 되거든요. 네. 파골세포가 만든 구멍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골세포가 만든 구멍을요, 현미경으로 확대한 사진입니다. 구멍이 크고 네. 까맣다. 나이가 들수록 구멍이 더 크고 많아진 모습을 확인하실 맞아요. 수가 네. 있죠. 반면에 나이가 들수록 조골세포는 더 줄어들게 되는데요. 여기서 퀴즈 드릴게요. 조골세포가 50세 이하일 때 10개 감소한다면 60세 이상은 1번 10개 감소, 2번 15개 감소, 3번 20개 감소. 10개보단 더 줄었을 거니까 1번은 아닐 그치. 터이고. 아, 좋은 접근이야. 이거 우리가 다 맞출 수 있겠는데? 2 아니면 3이야. 보겠습니다. 아, 20개를 다 쓰셨고, 박서원 씨만이 똑같다. 10개 줄어든다, 그냥. 바램이죠. 바람입니까? 아, 그런 기쁜 뜻이. 그렇죠.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3번 20개 감소. 아하. 네. 20개. 이상하잖아요. 예, 예. 저희 선물 하나 드릴게요. 예. 아, 마음 아프실 네. 테니까. 그러니까 2배네요. 와. 그렇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 60세 이상 그룹은요, 50세 이하의 그룹보다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의 수가 약 2배, 200%더 감소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나이를 들면 이 골다공증은 피할 수 없는 뭐 받아들여야 되는 뭐 그런 건가요? 무조건? 그래서 오늘 제가 퀴즈 선물로 준비한 게 있는데요. 골다공증 예방을 도와줄 땡땡땡. 파골세포는 줄이고요. 조골세포는 늘려줄 선물입니다. 오, 좋구나. 저런 고마운 게 있어요. 네, 바로 땡땡땡은요, 저 뭐예요? MVP입니다. 네? MVP? MVP? 여러분, 장수 국가로 알려진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건강식품이 뭘까요? 낫또. 저도 낫또? 예. 콩 쪽 맞나요? 두부. 두부도 맛있고.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게 뭐 두부나 뭐 콩, 낫또류인데요. 실제로 일본 정부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공식 인정한 식품 중에 콩, 두부, 낫또도 있는데 이와 함께 MVP를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꼽았다고 해요. 네. 또 일본뿐만 아니라 이 MVP는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네. 정확히 MVP가 뭡니까? 우유를 데우면 이제 하얀 막이 생기거든요. 네. 이 막을 우리가 유청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저런 거 많이 이 유청에는 뼈 건강에 좋은 생리활성 물질이 아주 소량 들어있게 되는데 그 물질이 우유에서 유래한 단백질이다 해서 밀크 베이직 프로테인이라고 하고요. 약자로 MVP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동물의 뼈에 파골세포를 넣어서 현미경으로 확대한 사진인데요. 파골세포 때문에 뼈에 구멍이 많이 생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뼈의 MVP를 0.1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로 투여한 결과 파골세포가 만든 구멍의 크기와 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10배 많은 MVP를 투여했더니 뼈의 구멍 크기와 수는 더 줄어들었고요. 네. 100배 더 많은 MVP를 투여하면 아예 구멍이 점처럼 변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뼈 안이 저렇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야, 그럼 구멍이 촘촘하면은 좋은 거잖아요. 촘촘해지고. 건강해진다는 거죠, 뼈가. 실제로 MVP를 섭취한 그룹과 섭취하지 않은 그룹의 파골세포를 비교한 결과 MVP 섭취군의 파골세포 수가 약 90% 감소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뼈를 없애는 파골세포의 증가만 막는 것이 아니라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를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 역할이 크다. 네, 여기서 퀴즈 드릴게요. MVP를 섭취하면 조골세포의 활성도는 얼마나 증가할까요? 1번 105%, 2번 125%, 3번 145%. 이게 언제부턴가 가운데를 쓰면 답이 아니더라고. 선배님, 드디어 눈치를 채셨습니다. 아니, 자, 다 적은 것 같죠? 보겠습니다.
와, 다 똑같아. 이야. 이야, 우리 마음이 통했네요. 네. 예. 또 설마 단체로 다 틀리는 거 아니에요? 느낌이. 자,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 145%. 3번 145%. 전원 정답 오랜만이네요. 그러네요. 실험을 했더니 MBP를 섭취하지 않은 그룹의 뼈 형성 지표는 감소하는데 MBP 섭취 그룹은 뼈 형성 지표가 증가한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MBP와 관련해서 이런 인체 실험 결과도 있는데요. 권윤경님과 같은 평균 50세 여성에게 6개월간 MBP를 섭취시킨 후에 뼈 파괴 지표를 측정을 했더니 MBP를 섭취하지 않은 그룹은 그대로인 반면 MBP를 섭취한 그룹은 섭취 6개월 후 뼈 파괴 지표가 크게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이야, 있었어요. 이건 진짜 반가운 거다. 그죠? 네. 네. 그리고 기간도 6개월이면 너무 네. 긴 것도 아니고요. MBP는 우리 우유 그 유막 같은 데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MBP 대신에 그 우유 맛 같은 거 그냥 우유 그냥 벌컥벌컥 마시면 이거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우리가 왜냐면은 네. 먹는 거로도 흡수할 수 있다면은 네. 기왕이면 맛있게 먹으면서 좋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유를 마시는 것도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MBP는 우유 속에 정말 아주 소량만 들어 있습니다. MBP 일일 섭취 권장량은 40mg. 200ml 우유 몇 잔을 마셔야 할까요? 너무 많이 마셔야 40mg. 되면 우유한테 네. 실망할 것 같은데 40mg을 채우려면은 40mg 선생님 그러면 네네. 저 힌트를 좀 주십시오. 그래도.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우유 뭐 한 잔 드신다고 하면은 네. 하루에 한 잔씩 석 달 이상을 마셔야만 하루 권장 섭취량 MBP를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석 달 이상?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비슷한데 다. 자, 100잔이 4명이 나왔고 박둘선 씨만 120잔. 120잔. 야, 요거는 약간 머리 썼는데. 아니 100잔은 너무 쉬운 것 같아서 어허. 그냥 고민했어요. 오. 자, 정답 보겠습니다. 이야. 정답은 130잔. 이거 좀. 야, 근데 130잔 어마어마한 양이네. 진짜. 저거 근데 비용으로 환산해도 어마어마한 거 아시죠? 그렇지. 우유 130잔이면 그러니까요. MBP는요 우유 속에 단 0.005% 아주 소량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의 MBP 1일 권장 섭취량이 40mg을 채우려면 200ml 우유 기준으로 무려 130잔을 이야, 많다. 마셔야만 합니다. 그렇구나. 네, 여러분 혹시요 골다공증 진단 후 3스텝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스텝이 못 들어봤는데. 골다공증을 진단받고 나서 첫 번째 스텝은 골절입니다. 골절. 네, 그래서 골다공증을 모르고 있다가 사실은 골절이 되어야 이 첫 번째 스텝을 알게 되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시고요. 근데 골절이 일단 됐다. 그럼 두 번째, 투 스텝은 일상생활이 어려워져요. 몇 달이고 그냥 병원 신세를 져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생활 자체가 반경도 좁아지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3스텝은요. 사망까지도 이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네. 특히 더 위험하고 무서운 골절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척추골절입니다. 맞네. 네. 맞아요. 증상이 있는 척추골절의 약 90%는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골다공증과 관련이 있어요. 추골절 얘기만 들어도 움직이는 게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척추골절이 무서운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사망 위험률을 많이 높인다는 데 있습니다. 얼마나 높아질까요? 퀴즈 드릴게요. 척추가 골절되면 사망률은 몇 배 높아질까요? 1번 2배, 2번 4배, 3번 8배. 척추골절은 이거는 굉장히 삶의 질이 확 떨어지고 움직일 수 없으니까요. 계속 누워 아무 있어야 생각이 되니까 그렇죠. 붙을 때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쓰셨으면 자, 4배, 4배. 우리 박동생. 예, 제가 영재 동생 따라갔습니다. 4배. 예. 권윤경 씨만 유독 8배까지. 이번 썼다가 예. 중간에 아닐 것 같다 그래가지고 또 고쳤어요. 저희들이 쓴 것 같아요. 골고루 나왔는데요. 네. 정답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 8배. 8배입니다. 이렇게까지 높아진다고요? 8배? 맞아. 8배나. 사망률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골절 자체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 위험을 높이죠. 근데 또 골절의 위험한 또 다른 이유는요. 이 골절이 체내 염증 수치를 많이 높이기 때문입니다. 네. 고관절 골절을 경험한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염증 수치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고관절 골절 그룹에서 약 2배 더 높은 염증 수치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어떻게. 네, 척추 압박 골절의 경우는 더 심각할 수가 있는데요. 대조군보다 척추 압박 골절 그룹의 염증 수치가 훨씬 더 높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골절 후에 발생하는 염증 물질은요. 네. 이 염증 물질이 파골세포를 늘리고 또 조골세포를 억제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골절이 되면 다시 재골절되는 경우가 이래서 많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악순환의 연속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MBP를 섭취하시면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 연구 결과 MBP를 섭취한 그룹에서 염증 수치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염증 다행이다. 수치까지 감소를 시켜주면 너무 좋네. 네, 우리가 골다공증으로 골절을 피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2가지가 있는데요. 네. 바로 골 밀도와 골 강도입니다. 골 밀도 그리고 네. 골 강도. 강도. 오. 우리 뼈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네. 그물망처럼 생긴 안쪽 뼈를 해면골이라고 하고요. 네. 이 안쪽 뼈를 감싸고 있는 겉에 있는 뼈를 피질골이라고 합니다. 찔골. 네. 이 안쪽의 그물망이 좀 더 쫀쫀하고 촘촘할 때 골밀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렇죠. 또 겉뼈가 단단해야 골 강도가 높다라고 말을 해요. 나이가 들면 이 겉뼈 약해집니다. 겉뼈도 네. 약해지는구나. 그 왼쪽 사진 보시면 27세의 겉뼈예요. 예. 네.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겉뼈의 구멍이 점점 커지고 두께 자체가 얇아지는 게 보이실 이게 거예요. 한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느낌이. 그렇습니다. 와. 그 이번에는 안뼈의 사진을 한번 볼게요. 이제 왼쪽에 보시는 거는 골밀도가 높아서 안뼈가 굉장히 촘촘한 정상뼈를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본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골 감소증이 발생한 안뼈 보시면 금이 같죠. 네. 네. 나아가서 골다공증이 되면 그 금이, 그 간극이 더 넓어진 게 보이실 거예요. 떨어진 것처럼. 네. 그 밀도가 확 줄어드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안뼈는요, 골밀도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골절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안뼈의 밀도는 촘촘하게 만들고 안뼈를 감싸고 있는 겉뼈의 강도는 단단하게 높이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골밀도를 높여주면요, 골다공증을 13년이나 늦출 수가 있는데요. 와, 13년? 14년이나요? 네. 그러면 골밀도를 얼마나 높여야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퀴즈겠죠? 골밀도를 몇 % 높이면 골다공증을 13년 늦출 수 있다. 1번 10%, 2번 20%, 3번 30%. 야, 근데 밀도를 10%에서 30%만 높여도 무려 13년을 골다공증을 늦출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희소식인데. 자, 보겠습니다. 오, 다 1번. 이야. 와, 그래요. 10%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골밀도 10% 높였을 때 정말 13년을 늦출 수 있을지 그렇죠. 그러면 너무나도 좋죠.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10%. 와, 너무 좋다. 이야. 이야. 근데 MBP를 섭취하시면 이 골밀도 증가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요즘 금값 정말 비싸잖아요. 네, 너무 진짜 비싸졌어요. 최고치를 찌르고 있어요. 요즘.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골밀도 금만큼 소중한데요. 네. 금을 모으듯이 골밀도를 차곡차곡 모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MBP가 골밀도 증가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제가 골드바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진짜요? 예.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50대 여성이 2분 있죠. 네. 골드바가 각각 2개씩 있습니다. 어허. 네, MBP를 섭취하지 않은 쪽은요. 섭취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골드바가 하나 없어지고요. 우리 골밀도가 약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네. 반면에 MBP를 섭취하게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골밀도를 유지하면서 자, 골드바가 늘어나죠. 오히려 2개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다. 네.
상대적으로 차이가 확 나네요, 진짜. 빈부격차가 굉장히 나 보이네요. 공부를 하니까. 실제 연구 결과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평균 50세 완경 여성에게 6개월간 MBP를 섭취하게 한 결과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의 요추 골밀도는 감소했는데요. 네. 반면에 섭취군의 요추 골밀도 증가한 모습 보이실까요? 오. 오, 증가를 확 했네, 진짜. 1.21%. 쭉쭉 올라간다. 만약에 네. 20대 골드바가 하나 있는 사람이요. 네. 네. MBP를 섭취한다면 골드바가 과연 얼마나 더 늘어날 수 있을까요? 아, 아까는 50대였는데 20대가. 네, 이게 오늘 마지막 퀴즈입니다. 야, 이건 진짜 예측이 안 되네. 20대 때 MBP를 섭취한다면 골밀도는 몇 배나 높아질까요? 1번 6배, 2번 12배, 3번 18배. 대부분 가운데 건 정답이야. 정답이 아니라고 했죠? 가운데 게요. 왠지 마지막은 그래도 가운데 게 정답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자, 정답 보겠습니다. 쓴 거 보죠. 그래서 네. 제가 따라 붙었습니다, 그걸로. 맞아요. 자, 선생님, 정답은 어떻게 됩니까? 네, 정답은요. 골드바로 직접 보여드릴게요. 아, 그래요? 골드바로. 좋아요. 하나, 둘, 자, 아까 셋. 6개. 넷, 다섯, 1번이 몇 개였어? 여섯, 6개. 6개. 지나갔어. 네. 아우, 뭐, 아니, 뭐 이렇게 봐가면서 붙여요. 총 12개입니다. 와. 우리가 20대 MBP를 섭취를 해준다면요. 네. 골드바가 이렇게 12개까지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먹으면 좋네요. 네. 그러네요. 평균- 확실히 다르네. 평균 21세 여성들이 6개월간 MBP를 섭취하면 요추 골밀도가 무려 12배가량 증가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이야. 있었고요.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나이부터 MBP로 골밀도를 관리한다면 우리가 골다공증 예방에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 얘기가 되네요, 진짜. 네. 젊었을 때 해놓으면은 이게 평생 가는 거 아니에요, 내 몸이니까. 평생 내 자산이 되는 겁니다. 아, 자산이 되네. 맞아. 여자들은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딸이 있는데 딸한테 먹여야겠네요. 그렇죠. 같이 드시면 되지. 네. 왜냐면 유전될 수 있으니까. 지금 딸한테 약간 메시지 보내는 거예요. 내 것만 사지 말고 네 것도 사와라. 2박스 사라. 2박스 사라. 2박스 사서. 선생님 혹시 네네. 그 MBP가 뼈도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도 궁금하네, 진짜. 궁금하다. 물론입니다. 65세에서 86세 여성에게 1년간 MBP를 섭취하게 했더니 골 강도가 증가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골 강도도. 네, 또 MBP를 섭취했을 때 골절이 되지 않게 버텨주는 우리 저항감, 힘의 강도 또한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 그래. 너무 좋다. 네. 역시 그래서 알아야 산다. 이 제목이 정말 잘 정했다니까요. 네네네. 진짜로. 알아야지 우리가 건강해지고 네. 알아야 살 수 있어요. 네. 네, 또 여러분 골다공증이 있으면요. 여기서 또 따라올 수 있는 질환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관상동맥 석회화와 치매입니다. 이제 골다공증이 있으면 뼈에서 이제 뼈가 자꾸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이 뼈에 있는 칼슘이 혈관으로 들어가면서 그렇구나. 관상동맥에 칼슘이 쌓이게 되면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제 과도한 칼슘 섭취를 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모든 사망률이 약 2.57배 높게 나타났다는 논문 보고도 있습니다. 저거까진 몰랐네. 네. 네, 또 골다공증이 있다면 우리가 나이 들어서 꼭 피하고 싶은 병이죠. 치매의 위험 또한 높아지게 되는데요. 실제 연구 결과 평균 85세 그룹의 치매 유병률은 13.5%였는데 85세 이상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에는 여기 2배 이상이죠. 29.7%로 증가했습니다. 이 골다공증인 이 박서원님하고 우리 골다공증 위험에 또 아주 큰 우리 친한 언니이신 권은경님 모두 MBP로 뼈 건강을 좀 잘 지키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예. 선생님, 저 MBP 섭취하거나 선택하실 때 꼭 좀 주의해야 할 사항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네, MBP 하루 섭취 권장량은 40mg입니다. 네. 이제 간혹 굉장히 소량 들어있긴 하지만 간혹 우유 알레르기가 있으시다거나 또 임산부, 수유부는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 후에 드시는 게 좋겠고요. 또 식약처에서 그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인지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유쾌하면서도 우리가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공부 잘했어요. 예. 네. 함께 해주신 우리 이승희 약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정보로 알게 돼서 예. 너무 좋았고요.
프로그램 이름답게 네. 많은 정보들을 다른 사람들 그렇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거를 정말 섭취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게 점점 나이가 들면 점점 더 심해지니까요, 사실은.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오늘 정말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예. 우리 건강합시다, 우리. 예. 건강합시다. 고맙습니다. 예. 자, 알아야 산다. 다음 주에도 저희가 꼭 알아야 할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알아야 산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 너도 하자. 네. 힘들어. 즐거운 파도에 서 Play the next channel A